안녕하세요. 아레트 심리상담센터예요. 오늘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. 우선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하면 어떤 게 자폐라고 얘기하는지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보통 이제 3세 이전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좀 진단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고요. 그 다음에 상동 행동이나 그 상동 언어를 아이들이 좀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 상호작용이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눈 마주침이 좀 안 되던가 아니면 계속 했던 행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던가 언어도 마찬가지 계속 했던 단어를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한다던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자폐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. 그런 아이들이 특징을 좀 살펴보면요. 제가 아까 말했듯이 눈 마주침이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아까 반복적인 행동이나 아니면 언어를 사용한다 했잖아요. 반향어를 사용한다던가 아니면은 계속 반복적으로 행동을 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전철에 아이가 꽂혔으면 전철 얘기만 계속해요. 뭐 전철역부터 시작해서 2호선의 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끝까지 있다는 거 그런 부분 아이들이 다 알거든요.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잘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잘 기억한다고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소통하는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사회성이나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. 그리고 이런 아이들일수록 뭐 자해나 다른 사람을 좀 공격적인 행동을 좀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이런 아이들 왜 자폐가 되었을까요? 라고 얘기를 하면 뇌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전두엽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아니면 뭐 유전이나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이가 자폐를 좀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진단은 제가 아까 개념에서 얘기했듯이 의사소통이나 상호작용하는 데 있어서 좀 제한이 되게 많아요. 그래서 다른 사람과 어떤 대화나 어떤 감정을 좀 공유한다던가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. 네, 언어적인 거든 비언어적인 거든 그런 부분이 좀 잘 안 돼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말했듯이 눈 마주침이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. 그리고 그 제한적으로 계속 반복적인 어떤 행동을 한다던가 반향어를 좀 사용한다던가 그런 부분이 있고요. 이런 아이들이 있을수록 고집이 되게 세고요. 보통 본인이 어떤 틀 안에 그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해요. 그런 부분이 있고 어떤 변화나 그런 거를 아이들이 받아들이기가 되게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런 거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어떤 학교에서 어떤 사회적인 참여를 한다던가 학습을 좀 한다던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한이 좀 많이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을 좀 보고 이 아이가 자폐가 아니다라는 거를 판별하는 부분이 있거든요.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심각도는 세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동지, 중동지, 중중동지 그렇게 좀 세 가지로 좀 나눠서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폐가 만약에 그렇게 심하지 않다 그러면은 제가 여태까지 만났던 자폐 중에 심한 아이들도 있었고 좀 별로 제가 좀 자폐 약간 성향은 좀 보이는데 되게 이렇게 그 경계인 아이들이 있어요. 일반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자폐라고 하기는 그렇고 애매모호한 아이들이 있거든요. 그런 아이이면 정말 그러니까 뭐 미술 치료가 됐든 놀이가 됐든 언어가 됐든 인지 치료가 됐든 집중적으로 뭐 한 1년이든 그렇게 좀 단기적으로 잠깐 하면은 좀 그게 좀 많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폐 우리 아이가 좀 약간 자폐 그런 게 보인다 하시면 전문기관을 좀 찾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런 아이들 동반 질환은 보통 자폐를 경험하는 아이들 중에 75%가 지적장애도 같이 좀 동반해서 좀 오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자폐인지 뭐 지적장애인지 아니면 다른 기타적인 장애가 좀 따로
오는지 안 오는지 그거를 좀 판별하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. 이런 아이들 그러면 상담은 어떻게 하느냐. 아이들이 우선은 보통 눈 마주침이 안 되기 때문에 상호 작용을 위해서 자꾸 이제 아이 컨택하는 부분이 있거든요. 눈 마주침을 좀 많이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, 그리고 아이가 많이 어리면 3세 미만이면 이제 놀이 활동을 좀 통해서 아이가 사회성이 됐든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 어떤 그 왔다 갔다 하는 게 돼야 되잖아요. 핑퐁이 돼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좀 많이 놀이를 좀 통해서 많이 하는 부분이 있고, 그 이제 이상이 됐다 그러면 이제 다양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역할극을 좀 하면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고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한 번 하면 너가 한 번 하고 너가 한 번 하면 또 내가 다시 한 번 하고 그거를 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아이들일수록 이제 사회기술 훈련을 좀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제한적인 부분은 있기는 해요. 하지만 이 아이가 자꾸 이제 자폐적인 어떤 그런 틀에서 자꾸 깨있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. 그러면 상담 프로그램이 보통 진행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이가 어리면 뭐 정서적인 부분은 놀이 쪽으로 할 거고 아니면 아이가 조금 크면 미술 치료를 할 수도 있고요. 그러니까 언어 치료 만약에 하게 되면 아이가 눈 마주침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. 언어 치료할 때도 상호작용하는 부분을 좀 주 포커스를 두는 부분이 있고요. 그리고 나서 이제 언어적인 어떤 단어 뜻이나 아니면 어휘나 그런 부분을 좀 아이가 가능하다면은 그런 부분을 좀 확장시켜서 하는 부분이 있어요. 그리고 인지학습 치료도 마찬가지. 아이가 어떤 기초학습 능력에서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조금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이런 아이들 엄마 아빠가 좀 어떻게 해야 해요?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. 상담을 하든 집에서 뭐를 하든 우선 제일 중요한 건 눈 마주침이에요. 그러니까 상호작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이의 눈을 자꾸 보고 이렇게 하는데 아이가 뭐 자꾸 시선을 이렇게 회피하거나 그러면 나를 보라는 거를 이제 아이가 이제 그 집중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. 아이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제 아이 눈앞에 갖다 놓는데 그 물건이 만약에 이 펜이라고 한다면 이 펜을 아이 앞에다 보여주고 그 펜 뒤에는 이제 엄마나 아빠가 있어야 돼요. 그렇게 해서 아이가 요거 하면서 이거 할 때 이제 왔다 갔다 얼굴 같이 펜하고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가 엄마하고 자꾸 눈 마주침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, 아니면은 아이가 어떤 거에 집중을 하는 부분, 전철에 좀 집중이 되어 있으면 전철 이름을 엄마님이 이제 다 외우셔가지고 그걸 얘기하면 아이가 거기에서 또 상호작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좀 유도를 해서 아이가 뭐 무슨 역 1번역, 2번역, 3번역, 4번역 얘기를 하면 그 1번역 중간에 뭔가 다른 거를 좀 끼워서 얘기를 하면 아이가 거기에서 좀 이렇게 소통이 좀 되는 그런 부분이 약간 있어요. 그래서 그렇게 좀 지도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오늘은 이상으로 해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. 우선 자폐 아이들의 특징은 이제 3세 이전에 온다는 거, 그리고 상동적인 행동하고 반향어, 상동 행동, 그러니까 상동 언어 한다는 부분, 그리고 상호작용 눈 마주침이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. 집에서는 이제 눈 마주침을 할 수 있는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어떤 다양한 것들을 좀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